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파트 12번 단기 대여금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빌려주는 걸 대여금이라고 하는데, 자, 단기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기간이 1년 이내라는 거죠. 자, 1번 문제. 현금 200만 원을 거래처에 대여를 해줬어요. 근데 절반, 그러니까 100만 원은 1년 후에, 그 다음 나머지는 2년 후에 받아요. 이런 문제 풀다가 보면 딱 1년 후다. 그럼 이거를 단기로 해야 될까? 장기로 해야 될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단기로 해주세요. 하루만 지나면 1년 이내가 돼버리겠죠, 그냥. 자, 차변의 단기 대여금 100만 원. 또 차변의 장기 대여금 100만 원. 자, 대변의 현금 200만 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도록 합니다. 2번. 자, 단기 대여금 300만 원에 만기가 되었는데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만기를 2년 정도 추가해 주자.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장기 대여금이 생기는 거죠. 자, 만기가 연장해 줬어요. 이제 장기 대여금이에요. 장기 대여금 300만 원. 대변에 단기 대여금 3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죠. 3번 보시면 만기가 도래한 단기 대여금 100만 원과 그 다음에 이자 100만 원을 회수하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변에 보통예금 보통예금 110만 원. 자, 이자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110만 원을 받죠. 자, 대변에 단기 대여금 100만 원 회수를 하고요. 자, 단기 대여금 100만 원 회수하고,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10만 원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단기 대여금 100만 원, 이자 수익 10만 원. 자, 네 번째. 자, 단기 대여금 300만 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를 합니다. 자, 이거 외상매출금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외상매출금을 못 받을 때는 대손상각비라고 하죠. 받으러움을 못 받을 때는 기타 대손상각비라는 표현을 써요. 일단 단기 대여금 300만 원을 못 받습니다. 이거 분계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차변부터 써도 되고 그냥 대변부터 쓰는 게 편하면 대변부터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대손충당금이 일단 얼마 있나? 대손충당금이 200만 원이 있어요. 자, 대손충당금이 2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모자른 100만 원은 대손상각비로 하세요. 자, 대손충당금 200만 원, 대손상각비 100만 원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시죠. 5번. 자, 5번하고 6번이 이어지는 자, 5번, 6번 좀 제가 지우고 써볼게요. 자, 외화 환산에 대한 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화에 대한 개정 과목을 쓰실 때 뒤에서 나오지만 지금 한번 미리 언급을 해볼게요. 자, 외화 환산과 관련한 이제 경우를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외화 환산을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말 결산 시 외화 환산하고 채권이나 채무를 상환 또는 회수할 때 외화 환산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외화 환산을 하다 보면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기말 결산 시 손실을 본다. 이런 경우에는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해요.
자, 기말 결산 시 외화 환산을 했더니 이익이 생기더라.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합니다. 상환회수, 채권이나 채무가 없어지는 거죠. 채권이나 채무가 없어질 때는 외환차손. 채권 채무가 없어지면서 이익이 생기네. 외환차익.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단기 대여금, 자, 1,000만 원이 있어요. 원화로 환산한 거 1,000만 원인데, 자, 1달러당 어떻게 되냐면 1,050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10,000달러가 있는데, 자, 1달러당 1,000원에서, 자, 이렇게 하지 말고 금액으로 적어볼까요? 그래서 처음에 1,100만 원이었어요. 처음에 1,100만 원이었는데, 자, 결산이 환율이 1,050원이 돼요. 10,000달러 곱하기 1,050원 하면 1,050만 원이 되죠.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50만 원 줄어들죠. 자, 5번 문제. 차변에, 자, 단기 대여, 기말 결산하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자, 어디에 해당해요? 기말 결산 시 자산 감소, 외화 환산 손실이죠.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자, 외화 환산 손실 50만 원. 자, 대변에, 자,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50만 원 줄어들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까요? 6번. 단기 대여금, 자, 단기 대여금 10,000달러가 있는데, 원화 1,100만 원인데, 이거를, 자, 회수를 합니다. 이자 1,000달러와 함께 회수를 하는데, 환율이 1,050원이래요. 자, 이거 6번하고 5번은 이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대변에 단기 대여금. 장부에 1,100만 원이 있었어요. 자, 이거를 봤는데, 자, 먼저 달러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원금이 10,000달러죠. 원금이 10,000달러고, 이자가 1,000달러예요. 그럼 둘이 곱하면 11,000달러가 나옵니다. 자, 11,000달러에 대해서, 자, 여기에 대해서 기말의 환율이 1,050원이래요. 곱해보면은, 자, 보통 예금으로 1,155만 원을 받습니다. 자, 보통 예금으로 1,155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자는, 이자 1,000달러도 마찬가지로 받는 시점에 환율을 구해요. 대변의 이자 수익 105만 원. 자,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비교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단기 대여금을 50만 원 적게 받잖아요. 1,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단기 대여금을 결과적으로 이자 빼면 어떻게 돼요? 1,050만 원만 받는 것처럼 50만 원 적게 받죠. 이때는 어디에 해당해요? 상환회수 시 대금을 적게 받은 거는 외환 차손으로 적을게요. 자, 6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이해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자, 먼저 단기 대여금 장부상에 있는 거 없애줬죠. 그 다음에 이자. 보통 예금하고 이자는 마음대로 순서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이자 1,000달러 받죠. 근데 받았을 때 환율이 1,050원이었죠. 보통 예금, 원금하고 이자 11,000달러를 주는데 상환할 때 환율이 1,050원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외환차손은 차대변을 맞춰주기 위해서 적는 건데 상환 회수시니까 외환차손으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트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성급비용과 선수수익. 자, 성급비용과 선수수익.
자, 성급비용, 보험료 같은 비용을 미리 지급하면 성급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 그럼 반대로 뭐 임대료 같은 거 수익을 미리 받아요. 먼저 선 지급할 급, 성급, 먼저 선 받을 수, 선수. 그래서 성급 비용은 자산이고 선수 수익은 부채에 해당합니다. 자, 문제를 잠깐 구성을 보시면 1번하고 2번이 서로 이어지는 문제예요. 자, 내용을 보니까 2번 문제 보면 앞에 1에서 이렇게 써 있죠. 그 4번 문제 보니까 앞에 4에서 6번 문제 보니까 앞에 5에서 8번 문제 앞에 7에서 그러니까 두 문제씩 따로따로 쌍쌍이 이어지는 문제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1, 2, 3, 4는 자, 1번에서 4번까지는 성급 비용에 대한 문제로 지금 구성을 해봤고 5번부터 8번까지는 선수 수익에 대한 문제로 제가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1번을 보시게 되면 1년분 자동차 보험료, 자, 1번에서 보험료 내고 비용 처리하였다. 2번 문제 결산. 3번은 보험료 내고 자산 처리하였다. 4번 문제 결산. 이렇게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1번 문제. 자, 1번 문제. 1년분 자동차 보험료. 자, 240만 원을 냈다. 보험료. 240만 원. 이거를 뭘로 내요? 대변에 현금으로 내죠. 자, 2번 보도록 할래요. 2번. 자, 앞에 1번에서 납부한 보험료 중에 귀속 시기가 다음 연도인 보험료가 8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험료라는 비용을 인식했는데 이 중에서 80만 원은 올해의 보험료가 아니라 내년도의 보험료예요. 보험료 80만 원을 자, 보험료 80만 원을 취소시켜 줍니다. 자, 보험료 80만 원을 취소시켜 주시고 자, 그다음에 성급 비용. 자, 80만 원이라는 보험료 미리 냈죠. 이거는 성급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할게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3번. 1년분 자동차 보험료 24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문제 끝에 자산으로 처리해 볼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차변에 자, 성급 비용 자산으로 처리할게요. 성급 보험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혹시 자격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성급 비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 성급 비용으로 적어 볼게요. 240만 원, 대변에 현금 240만 원. 자, 그 다음에 자, 4번 보니까 귀속 시기가 올해 당해 연도인 다음 연도가 아니라 이번인 보험료가 160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러면 보험료 160만 원, 대변에 성급 비용 160만 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번이 이제 세트고 3, 4번이 세트인데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1년에 240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죠? 예를 들어서 5월 1일부터 중간에 12월 31일을 거쳐서 내년 4월 말까지 이렇게 1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고 해볼게요. 그럼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5, 6, 7, 8, 9, 10, 11, 12, 8개월이죠. 그 다음 내년 1, 2, 3, 4, 4개월이죠. 1년 보험료가 240만 원이면 한 달에 20만 원 꼴이잖아요. 8개월간 보험료는 160만 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 내년도 1, 2, 3, 4, 4개월간 보험료는 80만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1번, 1번. 처음에 240만 원 비용을 다 인식했죠. 80만 원, 자, 2번. 보험료라는 비용 80만 원을 취소시켜주고, 더 이상 보험료 내지 않고 보험 혜택 받을 수 있죠. 선급 비용 80만 원을 쓴 겁니다. 자, 3번, 4번. 다 자산으로 240만 원 했어요. 비용 인식 안 했어요. 4번 문제. 160만 원 비용 인식하자. 어차피 이제 같은, 결과는 같은, 거래는 같은데 방식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자, 5, 6, 7, 8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문제를 낼 때 아무렇게나 낸 게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자기 것이 될까 문제 구성 순서도 나름대로 제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자, 5, 6, 7, 8. 5번은 임대료는 수익이죠. 잠깐만. 1년분 임대료. 1년분 임대료가 얼마니? 600만 원이에요. 한 1개월당 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단기, 정기, 차기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그래서 5번을 보시면 임대료를 미리 받고 수익으로 인식을 했는데 6번 문제 보니까 200만 원은 올해의 수익이 아니라 내년도의 수익이래요. 자, 그러면 자, 임대료 600만 원을 받았는데 단기의 임대료는 400만 원인 거죠, 결과적으로. 나머지 200만 원은 올해의 임대료가 아니라 내년도의 임대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자, 현금 600만 원 받고 수익으로 인식하자. 차변에 현금 600만 원, 대변에 임대료 600만 원.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자, 앞에 5번에서 받은 임대료 중에서 귀속 시기가 다음 연도인 임대료가 200만 원이 있다. 결산분계를 하시오. 이렇게 써봤어요. 자, 그러면 임대료 중에서 200만 원을 취소시켜야 되죠. 임대료 200만 원. 임대료 200만 원 대변에 선수 수익. 자, 200만 원만큼 수익을 미리 받았죠. 선수 수익 200만 원. 자, 7번 보도록 하시죠. 자, 7번. 1년분 임대료 600만 원을 현금으로 미리 받고 부채로 인식을 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자, 600만 원 받았죠. 차변에 현금인데 5번에서는 임대료를 했잖아요. 수익으로 했는데 7번에서는 요구사항이 부채로 인식하래요. 미리 받은 거 선수 수익이죠. 자, 선수 수익 600만 원. 그런데 이 중에서 400만 원은 올해의 임대료에 해당한대요. 그럼 부채 줄여주고 선수 수익 이번에 인식을 해야 되죠. 400만 원의 수익을 인식합니다. 차변에 선수 수익 400만 원. 대변에 임대료 4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선급 비용과 선수 수익이 있었는데 얘네들하고 유사한 성격이 있어요. 선급 비용이나 선수 수익은 자, 이거는 주로 선급 비용이나 선수 수익은 대금을 미리 줘요. 이제 선불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선급 비용이나 선수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후불로 거래하는 것들 있죠. 자, 후불로 거래하는 거는 그럼 선급 비용 선수 수익이 아니라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이 나옵니다. 미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
자, 1번 보도록 하시죠. 1번. 자, 현금 1,000만 원을 연 이자율 12% 조건으로 1년 동안 이제 대여를 해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1번, 2번, 자, 1, 2, 3, 4, 5, 6, 7, 8이 있는데, 자, 앞에 13번하고 좀 구조가 비슷합니다. 1, 2번이 이어지고요. 3, 4번, 5, 6번, 7, 8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요. 자, 현금. 자, 그럼 일단 돈 빌려준 거. 차변의 단기 대여금. 1,000만 원. 자, 대변의 현금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12월 31일 결산일까지 이자가 얼마 발생했는가 계산해 보니까 30만 원의 이자가 계산됐어요. 근데 이자는 만기시, 그러니까 우리 1번 문제에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조건이다 보니까 이자를 아직 안 받았는데, 자, 이거 만약에 이 채무자가 나한테 와요. 그래서 돈 갚겠다 하면 이자 받을 권리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결산일까지 이자가 얼마인가를 보니까 30만 원인데 이자라는 수익을 아직 안 받았어요. 미수 수익 30만 원. 자, 대변에 이자 수익 30만 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시죠. 3번. 보통 예금에서 1,000만 원만큼, 아까 1번하고 똑같은데, 자, 이자를 어떻게 했어요? 이자를 미리 선불로 받았죠? 이자를 받고, 자, 3번은 이자를, 자, 1,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자, 이자에 대한 걸 한번 이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차변에, 자, 돈 빌려준 거 단기 대여금 1,000만 원. 대변에 현금 120만 원. 현금 1,000만 원. 이자를 근데 미리 받아요. 차변에 현금 120만 원을 미리 받았대요. 대변에 선수 수익 120만 원.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요. 그냥 대변에 현금 880만 원 이렇게만 쓰고 끝내도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이렇게 이자를 미리 받았는데,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잠깐만. 이거를 현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에서 이체해 줬나요? 보통예금에서, 자, 보통예금에서 줬었네요. 보통예금. 그럼 일단,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 보도록 하시죠. 4번을 보니까,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이 3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이자래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선수 수익 받았죠. 그런데 이 중에 30만 원은 올해의 이자에 해당하니까 미리 받은 거 부채를 줄여주라는 거예요. 자, 차변의 선수 수익 30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30만 원. 자, 2번하고 4번을 비교했을 때 이자를 후불로 받으나 이자를 선불로 받으나 단기에 인식하는 이자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과 6번. 자, 5번. 현금 1,000만 원, 이번엔 돈을 빌렸죠. 딱 1년이면 제가 단기로 하라고 했어요? 장기로 하라고 했어요? 딱 1년이면 단기로 하자고 그랬죠. 자, 차변에 현금 1,000만 원. 자, 대변에 단기 차입금 1,000만 원. 자, 6번. 자, 6번. 자, 앞에 5번에서 결산일까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30만 원인데 결산 분계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자를 30만 원 줘야 되죠. 차변의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 30만 원. 자, 대변에 자, 근데 이거 아직 지급하지는 않았죠. 만기가 1년이다 보니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 미지급 비용으로 써볼 수가 있겠어요. 미지급 비용 30만 원. 자, 7번 보도록 하시죠. 7번. 자, 현금 1,000만 원을 연이자율 12% 조건으로 빌렸다고 할게요. 저 이거 잠깐 미안한데 문제에다 7번 문제 단서를 좀 하나 좀 써주실래요? 자, 문제에서 이제 자, 여기에서 차입일에 이자 비용으로 미리 120만 원을 공제하고, 자, 그럼 이거를, 자, 이자를 미리 지급을 했다는 건데, 이거를 선급 비용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이자 비용으로 해야 될까? 헷갈리잖아요. 우리 7번 문제에다가 끝에 단서 추가하죠.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하자고.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하자고 단서를 좀 추가를 좀 해줄게요. 자, 그럼 7번 문제. 자, 현금 1,000만 원인데, 자, 여기에서 120만 원을 공제하고, 자, 이거 돈을 빌렸죠. 현금.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20만 원을 공제했으니까, 880만 원을 떼고, 대변의 단기 차입금. 1,000만 원. 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자 비용 120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자 1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이렇게 이제 돈을 빌려왔다. 저 그러면 이자 비용을 120만 원을 인식을 했는데, 근데 올해까지 이자는 3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럼 나머지 90만 원은 올해의 이자가 아니라 내년도의 이자예요. 그럼 90만 원은요, 내가 내년도 이자를 미리 지급한 거죠. 8번. 내년도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을 미리 지급했다. 선급 비용 90만 원. 대변에 이자 비용을 취소를 시켜줄게요. 이자 비용 90만 원은 올해의 이자 비용이 아니라 내년도의 이자 비용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파트 14번까지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15번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제공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